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소송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다뤄볼 소송 네. 유형의 내용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공유물 분할이면 약간 공동소유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네. 아파트를 반씩 공동명의. 공유할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할 수도 있고요. 네네. 공장, 부지 이런 걸 동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대표적인 게 또 상속 재산이에요. 아버님이 물려준 자산을 그쵸. 자녀들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고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당하셔가지고 아. 요만한 토지에 그냥 수백 명의 지분이 공동 소유일 아, 수도 꽤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공동 소유랑 약간 괴리가 있어요. 오늘 그 오.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밭 1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1000평. 상속인 네. 자녀 5명. 네. 그래서 n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네. 상속 등기한 거죠. 그쵸. 그 5분의 1씩 등기가 됐겠죠? 네. 그럼 한 명이 몇 평을 소유하는 걸까요? 200평씩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5명 나누는 그렇죠. 거 5명이 나니까 200평일 네. 것 같죠? 답은 200평이 아니에요. 한 명은 1000평의 소유자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평 밭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내 거죠? 너 여기 하고 나 여기 할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 법률적으로는 네. 밭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깃발을 막 꽂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깃발 꼽는데 하나하나 그 한 포인트마다 다 5분의 1씩인 거예요. 이 각 공유자가 밭 1000평을 모두 소유를 하는데 다만 소유권이 5분의 1일 뿐이라는 거. 이게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밭은 하나니까 소유권은 네. 다 하나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지분으로 나눠 쪼개져서 수익이 불량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속하는 것. 이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유 관계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그래야 공유 관계 될 것 특징을 같아요. 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 지분은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5분의 1씩 갖고 있잖아요. 네. 5분의 1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반대로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네. 빚이 많아요. 네. 그럼 채권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상속 지분을 경매 쳐가지고 그 5분의 1 지분만 경매해 가지고 누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공유자는 지분대로 사용 수익한다 뭐 이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상 주식회사랑 똑같아요. 네.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걸 아. 독점적으로 그 결정합니다. 주권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 처분도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처분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를 자체를 넘기는 거는 아.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밭을 생각해 보면 밭 1000평에 네. 한 포인트마다 모두 그쵸. 전체 소유잖아요. 네. 만약 99%가 매각에 동의를 하는데 1%가 부동의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못 팔아요. 왜냐하면 1% 지분권자의 소유권은 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네. 여러 명의 공유자가 서로 친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진 않죠. 이 공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쵸. 진짜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걸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수익을 그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지분대로 인정. 나눠야 돼요. 어. 안 나눠져. 그럼 또 수익 갖고 분쟁이 생기겠죠. 그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공유관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빠지겠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왜 네. 해야 되느냐?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 공유관계 유지하고 싶고 난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라고 해도 네.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은 이 공유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해요. 소송을 하는 원고가 네. 소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공유관계는 끝나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문제는 이 공유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쵸.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질 거예요. 자, 공유를 분할 방법은 우리나라 민법에 딱 2가지로 정해놨어요. 아예 딱 있군요. 예, 현물 분할 아니면 경매 분할인데 아. 현물 분할은 말 그대로 물건 자체를 쪼개는 거예요. 사과를 반 쪼개듯이. 네. 아까 그 밭 1000평 있잖아요. 네. 측량 감정해가지고 실제 쪼개는 거예요. 아. 이거를 분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 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요. 전기톱으로 자르나요? 조수석과 저 운전석 쪽에? 그럴 수도 없죠. 아, 그쵸. 아, 나는 운전석, 너는 조수석. 이게 딱 잘라가지고 오토바이처럼 타자 뭐 이렇게. 그거 안 되잖아요. 신박한데? 그리고 뭐 만약 이 건물이 공유물이라 건물 부실 순 없잖아. 가운데를 쭉 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벽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 방법의 대원칙은 이 현물 분할이고요. 보통은 토지일 경우에는
측량 감정을 해서 경계선을 새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금 정산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대법원은 이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는 하냐면 지분을 서로 양수하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들면, 6대 4를 가지고 있는데 난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6인 사람이 40을 지분 매수해 버리는 겁니다. 아. 100을 갖고 나한테 그 4를 만큼 돈을 그냥 주겠죠. 너한테 그냥 다 넘기겠다. 아, 더 팔아서 넘길 테니까 넘기겠다. 이게 대금 정산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깔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다음 방법이 그렇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자르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긴 땅인데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빼빼로 좀 길쭉하게 잘랐다고 해보죠. 네. 요만한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 애매하죠. 이렇게 잘라봐야 소용이 거지. 없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요쪽이 길이에요. 여기를 뭉퉁 자르면 여긴 진입로가 없어요. 이거를 그쵸. 맹지라고 합니다. 또 대금 정산 방법도 서로 안 돼요. 아. 그럴 경우에는 경매로 넘기는 방법. 그냥 경매로. 먼저 토지를 분필할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공유자 전원이 만족하는 경계선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없겠죠. 공유자가 한 30명이야. 서로 여기 잘라야겠니 맞네, 여기는 안 내가 되네. 여기 하려면 여기 할 이 선은 거다. 안 되네. 토지 아. 모양 안 이쁘네. 안 돼요. 아, 그 전문가가 와서 해주면 안 돼요? 그 안을 안 맞죠. 아. 토지 모양이 안 이쁘면은 건물 짓기도 뭐하고 그쵸. 또 예를 들어서 이쪽이 경사면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산 깎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그것도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는 거 진짜 네. 어려워요. 여기 옹벽 내가지고 여기는 산을 그쵸. 깎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계 측량해가지고 분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필을 한 이후에도 토지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현물 분할 괜찮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 집을 매수할 돈이 없다. 그럼 잘라야지 아, 어쩌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럴 경매는 땐 싫고 뭐. 그럴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네. 이 대금 정산 방법이에요. 실무상 가장 널리 쓰이고요. 네. 판결문상으로도 뭐 지분을 넘겨주고 돈을 얻으면 줘라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돈 주고 이러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 정산 가액은 네. 현재 시세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데 네. 또 그 전략이 부분은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고 네. 그럼 이제 대금 정산이 언제 적당하느냐라고 하면 만약 아파트를 나눈다고 해보죠. 네. 여기 누가 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자, 쪼갤 수 없죠. 물리적으로 그쵸. 쪼갤 수 없고 그쵸, 그쵸. 경매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주거의 위험이 있어요.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낙찰받은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집을 매수하는 겁니다. 아, 아예. 내가 여기서 아.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살게? 지분을 이렇게 매집해버리면은 음. 난 여기서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100% 수익가 제가 그쵸. 되니까. 공유자 전원이 이거 경매로 넘기면 다 헐크에 넘어가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에 협의 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참 좋은데. 또 막상 또 자르면은 가격 하락이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그쵸. 서로 그냥 적당히 이 한 가격에 정도에 하죠. 사자. 예. 그런데 단점이 당연히 있죠. 아, 이게 또 현금으로 해야 돼. 현금으로 해야죠. 올 현금? 어음 받겠어요. 어음 이게 걸려요. 협상이 잘 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3년간 3억씩 나눠서 3천씩 나눠서 이러고 그렇게는 돼요? 될 수는 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쵸. 차라리 경매를 넘기자. 뭐 이렇게 그쵸. 하고. 그래서 돈을 어디서 끌고 와야 돼요. 아. 그게 쉽진 않겠죠. 아까 이 대금 정산에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동산에 네. 현재 시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각자 미래 가치가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흐름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근데 내가 사고 싶어요. 빨리 해도 지금 가격에 해야 되겠죠. 빨리 땡겨야지. 네. 왜냐면 상대방은 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높은 가격으로 그쵸. 정산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만일 매각할 거라면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게임하는 싸움이 거예요. 있네. 그래서 내가 어느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오호, 게임 같다. 게다가 취득가액과 양도 차익을 양도소득세도 아. 계산해야 됩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러네요. 일단 미래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맞아요. 내가 네. 지분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 네. 아니면 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율 구간이 높습니다. 네. 그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아, 이게 현물 분할도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그럼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오래 걸리는 거고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전문가 없어요? 변호사만 못해요. 변호사가 그래요? 회계사나 왜냐면 세금 이슈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얼마나 걸려요, 이 소송은? 3년에서 5년 봅니다. 그래서 소송 시작할 때 네.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 상대방 반응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다음은 경매 분할입니다. 공물 전체를 경무로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이게 더 그냥 마음 편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고 아까 자동차처럼 그냥 그쵸, 경무를 그쵸. 넘겨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지분을 서로 매수할 경제적 이유가 그건 없다거나 넘겨야죠.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네. 양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워낙 다르고 협의 여기가 아예 없으면 그냥 법원이 그냥 경매로 넘겨버려요. 어느 쪽 편도 안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첫 번째에 의해서 5명이 네. 밭 1,000평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 만약 빚이 많아가지고 네.
채권자가 이 지분을 경매로 넘겼어요. 그럼 5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이거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유물 자체가 통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우선 매수권이 없어요. 전략적으로 그걸 택할 수 있어요. 일단 상대방은 협의가 너무 안 되니까 네. 일단 경매를 넘기다면 내가 사자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가격에 입찰해버리면 그쪽으로 통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 공유관계가 뭔지, 그리고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게 뭔지, 그리고 분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나누는지. 알아봤고요. 네. 이 다음 영상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실제 사례로 저희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분할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오늘 약간 사회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경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경제사회 다 걸쳐 네, 있는 거니까.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되니까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